자, 이제 이어서 1인당 GDP의 패턴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1인당 GDP의 경로인데요. 자, 1인당 GDP 로그의 Y1, 로그의 Y2 그림인데 일단 컨트리 1부터 한번 보시죠. 자, 컨트리 1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원 컨트리 모형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인당 GDP가 하락하지만 전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자, 이 기울기가 6%고 그 다음에 한번 꺾인 다음에 반듯하게 1인당 GDP가 증가해 가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제 7.5%가 되는 것이죠. 7.5% 기울기로 1인당 GDP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컨트리 2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로그의 A2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림으로 봤습니다. 스무드하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6%로 증가해 오다가 타임 제로에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왜냐하면 컨트리 2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만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카피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 7.5%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A Y2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A2 더하기 로그의 1 마이너스 겜마 2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겜마 2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A2의 패스가 달라졌어요. A2의 경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Y2의 경로도 로그 Y2의 경로도 달라져야겠죠. 로그 Y2의 경로가 이제 로그 A2의 경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 텐데, 자,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술 수준의 경로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겜마 1이 변하기 전에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이만큼이었었어요. 그게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로그의 4 정도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기술 격차가 일정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컨트리 1에서 겜마 1을 높이고 난 이후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그럼 여전히 이제 두 국가의 A의 경로는 이렇게 평행하게 갈 거예요. 로그 A1과 로그 A2의 차이가 일정해지고 결국은 평행하게 증가해 갈 텐데 이 그때의 값은 얼마일까? 이 격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격차는 전보다 확대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여긴데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의 비율이 이제는 5가 돼요. 전에는 4였었는데 이제는 5가 되는 거죠. 컨트리 1의 기술 수준과 컨트리 2의 기술 수준의 비율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5의 값을 갖게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뭐 새로운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에서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은 7.5%로 동일하지만 겜마 1이 상승하기 전에 두 국가의 기술 격차보다는 더 확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요. 자, 겜마가 상승하기 전에는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요만큼이었지만 이제 겜마 1이 상승한 이후에는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이제 로그의 5로 더 벌어진다,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에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프론티어에 있는 국가들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R&D 부문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고 그래서 기술 수준이 전보다 높아진다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 진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반드시 프론티어에 있는 어떤 국가가 이렇게 R&D 부문에 리소스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팔로우 컨트리들이 다 잘 살게 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나타날 수 없을 수도 있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니까. 뭐 반드시 뭐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그 제너럴 레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끝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국에서 만약에 더 많은 리소스를 R&D 부분에 투입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론티어 국가를 앞지르진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이어러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크놀로지 프론티어에 있는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대략 우리의 기술 수준이 한 4분의 1 정도였었는데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리소스를 R&D 부분에 투입하게 된다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술 진보율을 더 높이지는 못해요. 단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기술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상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의 임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요. 테크놀로지 리더에 있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R&D 투자를 더 높인다고 한다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기술 진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술 진보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선도 국가들이 더 많은 투자를 R&D 부분에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 모형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R&D 부분에 투입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결과를 너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어떤 모형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은 조금 이렇게 톤 다운 한다든가 조금 수정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실험의 결과는 간단한 실험의 결과는 조금 톤 다운 하거나 현실에 좀 맞게 좀 바꿔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Barriers to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인데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기술 이전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개발이 개발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특허의 보호를 받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것들은 사실 우리 같은 국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특허라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기술들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거나 조금 바꿔서 적용 방법을 좀 새롭게 고안을 해내야 됩니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기술 선점을 못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10년, 한 15년쯤 전에 20년쯤 됐겠네요. 20년쯤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테크놀로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을 선점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에서는 우리는 수소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고요. 더 사실 하이브리드 쪽에서 더 높은 그 사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그 기술이죠. 이런 기술을 넘어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베꼈으면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두 가지 사례 혹은 뭐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혹은 테크놀로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이 항상 소득 수준이 낮은 혹은 테크놀로지 팔로워 국가들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특허라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들이 되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혹은 테크놀로지 팔로워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말로 미스매치고요. 원래는 이제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부르고 두 번째가 이제 tacit knowledge라고 해서 이제 암묵지 뭐 이런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